오늘의 이야기는 한 남자가 사랑 안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가에 대한 조금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비극이자 진정한 사랑과 자존감을 찾아가는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건강한 영향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이 되려고 합니다. 방금 찾은 그 소중한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고통스러운 진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곁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원칙을 버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의 떠남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 소멸입니다. 진정으로 강인한 남자는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깊게 파고들고 더 날카롭게 다듬습니다. 그는 본래의 자기 자신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될 뿐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한 남자들, 내면에 단단한 기둥이 없는 남자들, 삶의 목적이 희미한 남자들은 관계 자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들은 사랑이 자신의 텅 빈 영혼을 채워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두 온전한 개인이 만났을 때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흡수되어 무너질 때가 아니라요. 한 여자를 당신 삶의 유일한 의미로 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그녀를 여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겉보기엔 로맨틱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바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숭배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숭배는 친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질식시키는 행위입니다. 세상의 어떤 여자도 한 남자의 자존감의 유일한 원천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력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압박감은 관계를 서서히 내부에서부터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24시간 내내 그녀의 곁에 있고 그녀의 모든 말에 예라고 답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가치관을 무시하면 그녀가 당신을 더 사랑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줏대가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수능적인 태도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어쩌면 혐오감에 가까운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명의 온전한 남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녀의 기분과 취향을 비추는 거울로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힘이 아니라 미소라는 가면을 쓴 두려움일 뿐입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 봅시다. 자신의 내면에 무언가를 스스로 구축한 남자가 있습니다. 규율, 목적, 그리고 진실에 깊이 뿌리내린 정체성을 가진 남자입니다. 그가 관계에 들어설 때 그는 구원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적 안정을 상대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의 인정 여부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그만의 가치를 가지고 관계에 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그를 존중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기댑니다. 그가 그녀를 쫓아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그 자체로 살아갈 가치가 충분한 자신의 현실 속으로
그녀를 초대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중 일부는 이런 종류의 힘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으며 살아왔고, 그것이 좋은 남자가 하는 일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친절과 연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면의 힘과 단절되었을 때는 아닙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당신의 무능함을 가리는 가면일 때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아니오라는 말, 당신이 설정한 경계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배신하기를 거부하는 그 단호함. 바로 거기서 당신의 남성적인 날카로움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움은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지키고 당신의 사명을 지키고 관계 그 자체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생존하기 위해 당신의 자기 배신을 요구하는 관계는 더 이상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느린 영혼의 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녀가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진실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라고 자문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실에 따라 사십시오. 그것을 말하고 그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설령 그 진실이 방 안의 모든 것을 뒤흔들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운명인 여자는 당신의 불꽃을 피해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존중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도망친다면 그냥 가게 두십시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빛을 흐리게 하기를 거부하는 남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깊이 희생하고 끝없이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는 존중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이것은 비극이며 스스로 파놓은 함정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믿을 수 있는 가장 자기 파괴적인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냉혹한 진실은 존중을 쫓는 행위는 결코 존중을 얻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쫓을수록 당신의 존재는 더욱 희미해집니다. 더 최악인 것은 당신이 이미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남자들은 순응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갈등을 피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힘은 유해하고 경계는 잔인하며 주도권은 학대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규율 없는 힘은 유독하고 목적 없는 권력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도덕적 주권입니다. 감정적인 조종이나 심리적인 혼돈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한 남자의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존재감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했을 때의 결과를 살펴봅시다. 당신의 본능을 억누르고 당신의 사명을 부정하고 단지 한 여자가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목소리를 줄일 때 당신은 더 이상 관계 속의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관계 속의 인질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바로 그 점 때문에 당신을 원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녀가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수동적으로 시들어가는 동안 리더십의 부담을 짊어지라고 그녀에게 조용히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에 있는 두 사람 모두에 대한 배신입니다. 진정으로 남성적인 남자가 존중받지 못할 때 그가 사라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의에서 비롯된 것도 개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서서히 해체되고 있는 공간에 머무는 것이 자신의 정신적 온전함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남자는 힘을 얻기 위해 떠나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재, 즉 자신의 에너지와 관심, 존재가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그것들을 거두어들일 의지 안에 진정한 힘이 있다는 것을 그저 알고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 사라짐은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효입니다. 그것은 나는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뒤틀리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인정받기보다 성장을, 편안함보다 목적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 남자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여자에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망상에 위험하고 역기능에 위험하며 단지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영혼을 타협하라고 요구하는 모든 관계에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제 반대로 너무 오래 머무는 남자, 너무 조용히 머무는 남자, 너무 수능적으로 머무는 남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썩어갑니다. 그는 분노합니다. 그는 전혀 엉뚱한 시간에 엉뚱한 방식으로 폭발합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서서히 무감각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압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 남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껍데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세대를 거쳐 이어집니다. 아들들은 보고 딸들은 배우며 그 패턴은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마지막으로 떠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분노나 소란과 함께가 아니라 명료함과 평화, 그리고 결단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어떤 외침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던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보십시오. 진정한 남자는 쫓지 않습니다. 그는 이끕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환영받지 못할 때 그는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주 중요한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하인으로 보는 사람 앞에서 당신은 결코 당신의 왕국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의 순간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왜 항상 사랑이 쉬워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힘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얼마나 순진하고 위험한 믿음입니까?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 구조가 있고 희생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랑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때로 잔인합니다. 당신을 발가벗기고 당신의 내면을 갈라 열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관계가 왜 실패하는지 알고 싶습니까? 왜 그 관계들이 당신에게 씁쓸함과 혼란, 그리고 무감각만을 남기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깨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무언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환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고통 없는 열정, 의무 없는 깊이, 변화 없는 친밀감을 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떨어뜨리지 않고 제대로 운반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속속들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감당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싸우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도망칩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머물러 있지만 얕은 관계에만 머뭅니다. 그들은 안전한 게임만 하고 비밀을 만들고 상대를 조종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가 왜 멀어지는지, 왜 불꽃이 꺼지는지, 왜 연결이 침묵 속으로 녹아내리는지 의아해합니다. 약한 관계는 심리적인 감옥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들로 지어집니다. 속은 무너져 내리면서도 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짓말.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이건 신경 쓰이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짓말. 사실은 힘든 순간 하나만 닥치면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헌신적인 척하는 거짓말. 당신은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 버전의 당신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당신이 아니라 받아들여질 만한 당신, 수능적인 당신, 이협적이지 않은 당신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사랑은 죽어갑니다. 거창한 배신이나 폭발적인 붕괴가 아니라 타협에 이은 또 다른 타협으로 말입니다. 마침내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이제 판을 뒤집어 봅시다. 당신에게 온전히 알려질 용기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완벽하거나 무적이 아니라 정직할 용기 말입니다. 당신의 결점을 숨기는 대신 성장의 연료로 삼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파트너의 맞은편에 앉아 이렇게 말하는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나야. 여기가 내가 아파하는 부분이야. 하지만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당신을 조종하지 않을 거야.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런 종류의 진실은 끔찍할 정도로 두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친밀감은 안전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용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앞에 감정적으로 벌거벗은 채 서서 나는 게임을 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러 왔어 라고 말하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감정이나 낭만적인 충동이 아니라 규율입니다. 힘들 때도 나타나는 규율. 불편할 때도 진실을 말하는 규율. 자신의 그림자를 파트너에게 투영하는 대신 스스로 책임지는 규율.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그렇게 할 때 두 사람 모두 매일 거울을 마주하고 아프더라도 성장하기로 동의할 때 당신이 얻는 것은 거의 신성한 것에 가깝습니다. 압력에도 부서지지 않는 유대. 진화하고 성숙하며 지속되는 사랑을 얻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외로움을 가지고 소꿉놀이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전사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함께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함께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린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깊은 내면을 파헤치는 고통 없이는 깊은 연결의 보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을 두렵게 한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